안녕하세요, 미디어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람들한테 제 멘티들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알게 된 몇 가지 좀 안타까운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지금 그 정책 자금 중에 시골에서 주택을 개장하거나 아니면 주택을 신축할 때 저리로 돈을 빌려주는 꽤 많은 금액이죠. 최대 3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3억을 다 빌려주진 않겠죠. 어쨌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억을 빌린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멘티들을 요즘 컨설팅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자금을 받으면 민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어촌 민박을. 그런데 그거는 저는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농어촌 민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골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돈벌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국내 여행객을 상대로도 숙박을 할 수 있게끔 일부 공간을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일부 공간을 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국내인들, 내국인들을 상대로. 도시에서는 그게 안 되죠. 도시에서는 민박을 하려면 도시형 민박은 외국 관광객만 받을 수 있어요. 국내 여행객을 받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시골은 농어촌 민박은 국내 내국인들 상대로 관광객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내가 여기 살고 있어야 돼요. 실거주하고 있고 내가 여기 살고 있는 공간의 일부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들어와서 새로 집을 짓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지었다고 해서 농어촌 민박을 못하게 하는 건 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아주 대표적인 저는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책 자금의 취지 중에 반드시 그게 있을 거예요. 인구를 늘리자. 소멸해가는 시골에 사람들을 오게 하려면 집을 지어주는 방법이 굉장히 좋겠다라고 해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30대, 40대 어린 아이들 데리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집만 지어주면 해결됩니까? 여러분들 시골에서 집 뜯어먹고 삽니까? 집은 그냥 사는 곳이고 돈벌이를 따로 해야 돼요. 시골에 집을 짓는다고 돈이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내가 집을 지어요. 근데 농어촌 민박은 그 집을 짓고 그 일부를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 자금을 받았다고 해서 농어촌 민박을 못하게 한다? 저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상업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한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돈을 받아서 뭐 카페를 짓거나 뭐 식당을 만들거나 그러는 건 저는 뭐 충분히 취지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요. 농어촌 민박이잖아요. 내 집 중에 일부를 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집을 그 돈을 받아서 30평짜리 집을 짓고 10평짜리 별채를 지어서 그 별채를 빌려주는 거. 그건 그 공간 안에 가치 있는 건물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해줘야 돼요. 뭐 돈을 받아서 악용하면 어떡하냐. 아니, 그거는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자금의 뭐 3분의 1 정도? 30%만 내가 상업적인 민박을 지을 수 있다든가 제한을 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건 온 가족이 내려왔을 경우, 그러니까 두 부부, 성인 자녀들은 출가했을 경우에는 두 부부, 아니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온 가족이 와서 하는 경우, 뭐 이렇게 제한을 두면 되고,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목적일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죠. 그 사람들한테 그거 그냥 주는 돈 아니잖아요.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단지
저리로 빌려준다 뿐이지 어차피 개인이 빚을 내서 짓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죠. 아니 내가 짓는 집의 일부를 빌려주는 농어촌 민박을 하겠다는데 그걸 막는다? 저는 그건 너무나 잘못된 정말 행정 편의를 위해서 다 그냥 막아두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외 규정으로 농어촌 민박은 풀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살궁리를 해놓고 살궁리를 마련해놓고 해줘야죠. 말이 나온 김에 여러분 마치 귀농 빚쟁이 되라고 정책자금 주는 것 같잖아요. 젊은 사람들한테 야 내가 너한테 3억이라는 빚을 내줄 테니까 농사 한번 지어봐. 그리고 5년인가 있다가 그때부터 갚아. 여러분 아무 경험 없는 젊은 사람이 시골에 와서 3억이란 돈을 가지고 땅 사고 시설 짓고 농사 지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이건 그냥 정책적으로 귀농인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젊은 귀농인, 청년 귀농인을 만들자는 정책이 아니라 취지는 그렇지만 슬로건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귀농 빚쟁이 만드는 정책일 뿐이에요. 땅 사고 시설 지으면 3억이라는 돈이 사라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농사를 지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을 생산해내야 돼요. 내가 생활비로도 쓰고 갚을 만큼의 돈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못 벌어도 1년에 농사를 지어서 거의 7, 8천만 원의 소득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돈을 벌려면 저는 제가 14년 동안에 경험해 본 바로는 승계농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승계농이어야지만, 승계농이라는 거 아시죠? 부모님이 집안이 대대로 시골에서 그래도 꽤 크게 농사를 짓고 있는 그런 집안의 자제들, 도시에 나가 있다가 가업을 잇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들어와서, 근데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에 정책 자금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노하우와 젊은 사람의 감각을 합쳐서 더 발전하는 성공한 승계농들이 시골에 꽤 있습니다. 봉화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서 그냥 맨 땅에 헤딩으로 아무 연고 없고 그냥 몸뚱아리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빚을 내서 농사 지어서 빚 갚으면서 생활하는 농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민박을 권하는 이유가 민박을 하면 월급처럼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민박을 권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발 제가 뭐 이제 15,000명 좀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가진 정말 듣보잡 유튜버지만, 그래서 제 얘기가 정책 하시는 분들의 귀에 닿지도 않겠지만 제발 시골에 인구를 늘리는 게 목적이라면 그 주택 개량 사업이나 신축을 할 때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을 가지고 3분의 1 정도는 농어촌 민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을 수 있게끔 저는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당장 와서 먹고 살 걸 해결해 줘야, 그걸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민박을 한다고 바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 각자의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겁니다. 내가 3억을 받아서 집만 짓나, 집을 지은 것 중에 일부를 민박을 하나, 그거를 왜 못하게 합니까? 뭐가 다르죠?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집을 짓고 추가로 돈을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쪼개서 알뜰하게 30% 정도를 민박을 하고 나머지를 주거 공간으로 만들어서 그 조그마한 공간으로 월 200, 300이라도 벌면
일단 시골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잖아요. 시골에서 농사만 지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농사가 아니어도 시골의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골에는 농사만 지으려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아요.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저처럼 아이를 시골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오는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시골이 좋아서, 나는 자연이 좋아서 그냥 다른 걸로 돈을 벌고 시골에서 거주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사를 짓는 1인도 인구 1명이고 그냥 귀촌한 1인도 그냥 인구 1명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 돈을 이왕 빌려줄 거면 그 범위 안에서, 불법도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대단히 불법을 하는 것도 아니, 아예 불법도 아니고, 같은 돈 범위 내에서 내가 좀 더 잘 활용하겠다는데 그거를 정책적으로 막는 건 저는 너무나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야 한 명이라도 더 올 거 아닙니까? 진짜 듣보잡 유튜버인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혹시라도 이 얘기가 조금이라도 전달돼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